네, 안녕하세요. 도사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도 화재 사건인데요. 요즘에 저희가 화재 사건이 이제 계속 판결문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아마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법원의 판단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원이 도대체 뭐 상식에 반해서 판단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또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고민이 되고, 고심을 많이 해서 내리는 판결들이에요. 그리고 또 법리라는 게 있어요, 법리.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떤 소송이 제기가 됐고 어떤 판결을 한다, 누구에 대해서 무슨 행위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 내용을 신문을 통해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또 신문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중간 과정 모르니까, 그 판사가 뭘 고시면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또 양쪽에 의견이 대립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니까 한쪽을 믿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생각보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 하나를 처리할 때 쓰는 판결문들이, 이것도 지금 판결문 전체 길이가 6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쓰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거 서면을 하나 쓰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고민해서 이거를 계속 써야지 판결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많으면 사실 판사가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요. 기록이 두껍고 많이 준비서면을 냈는데 몇만 페이지 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내용 다 읽어보고 정리해서 쓰기도 쉽지 않죠. 판사들이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법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화재 사건의 입증 책임이 항상 다르다. 이 사건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먼저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릴 테니까 이게 맞는지 보세요. 공장을 이제 짓게 한 거죠. 시킨 거예요. 도급을 줬어요. 누구한테, 야, 내가 그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당신이 좀 지어줘. 그래서 누구한테 도급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내가 여기다 지어줄게 하면서 집을 지었어. 공장을 지었는데 2년 정도 지나서 나중에 불이 났는데, 이 소켓에서 불이 나서 공장이 다 탔네요. 공장 지은 지 얼마,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불이 났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냐? 이 공장 지은 사람한테. 또 네가 당신 잘못해서 지은 불난 거야 하고 소켓에서 불났다고 하니까 이렇게 청구를 한 거예요. 다만 이분은 그나마 다행인 건 보험을 들어놔서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그러니까 보험회사로부터 화재 손해액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걸 배상을 받고 보험회사가 구상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실 보험회사가 대위에서 들어온 거나 그 원고, 그 소유자가 직접 들어온 거나 뭐 법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보험회사에서 들어온 경우에는 뭐 좀 더 판사가 그냥 피고 측에게 유리하게 봐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물론 고민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피해자는 배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법리는 똑같다는 건데, 그랬는데 여기 1억 4천만 원 중에 얼마를 물어줘라 라고 판결이 났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또 이것도 피고 사건이었거든요. 얼마를 물어주라고 나왔냐면 6만 7천 원. 근데 왜 6만 7천 원이냐? 그 소켓, 그러니까 결국은 그 관련된 부품이 3만 7천 원이고 나머지 3만 원은 그거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정도만 배상해줘라 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가시겠냐고. 그러다 보면 지금 원고 입장에서나 보면, 아니 이게 말이 돼? 배상 책임이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논리를 한번 따져서 볼게요. 이분이 청구한 금액이 기본적으로는 1억 5천 정도 손해에다가 나머지 손해들까지 해서 2억 4천2백을 청구했던 사건인데요. 근데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을 6만 7천을 물어줘라. 자, 내용을 보시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화재는 지금 2022년도 9월 달에 불이 났는데, 공장이 착공일이 2021년도 4월 1일이고 준공이 21년도 6월 30일. 그러니까 공장이라 금방 지었어요. 2달, 뭐 3달밖에 안 돼서 지었는데, 화재는 언제 났냐면 22년도 9월 3일이니까 2년이 채 안 되네요. 그렇죠? 2년이 채 안 되고, 이분들끼리 하자담보 책임을 정한 기간이 있는데, 하자담보 책임은 이 사건 건물에 2년까지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증서를 끊어준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법률상으로도 하자담보 책임은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 요 부분에 대해서 2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자담보 책임지니까 당신 물어내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책임을 6만 7천 원밖에 인정 안 했느냐? 여기 보시면요, 조사 결과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천정 LED 조명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그 전선 LED 조명 등의 전선의 피복이 꺾이거나 거기에서부터 뭐 그 마찰이 생기거나 이런 요인 때문에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서 불도 실제로 났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 나서 옮겨 붙은 것을 맞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화재 원인이 정확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 들으시면 원고 쪽에는 더 화가 나셨을 텐데, 그 보험회사 쪽이지만, 여기서
관계기관들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LED 조명 등의 접속 불량, 그 안에 있는 배선의 절연 피복 손상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은 맞다. 그건 맞다. 그거는 나도 뭐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만 갖고 수급인,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의 모든 책임으로 물을 수 있겠느냐. 제가 그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급인의 담보 책임, 이게 수급인이라는 게 일을 한 사람입니다. 수급인의 담보 책임은 뭐냐면 민법 667조 2항에서는 하자담보 책임,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하자담보 책임을 넘어서 도급인은 일을 맡긴 사람이에요. 일을 맡긴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걸 하자 확대 손해라고 하거든요. 하자 확대 손해라고 하는데, 하자 확대 손해는 수급인이 자신에게 규칙 사유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다 배상해라. 하지만 거꾸로 자신에게 규칙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을 때는 이거는 도급인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으로 무조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책임 여부에 따라서 하자 확대 손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되냐 하면 믿을 수 있는 자료,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되고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증명이라는 게 민사소송법에서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라는 게 이 정도까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확대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의가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조명 등에서 불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여러 가지 주장을 계속하는데 답은 그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설치해서 2년이 지났지 않냐. 근데 이분이 거기 뭘 잘못했다는 거냐? 피복이 꺾여 있거나 거기서 그 안에 그 뭔가 화재가 나서 보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그 조명등 쪽에서 불이 난 건 맞지만, 거기서 불이 난 것도 추정이 되지만 그 추정이 이 사람의 과실로 인한 추정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또 분명히 뭐냐 하면, 만약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설치된 부분 있잖아요. 설치된 조명등에 대해서 잘못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는 뭐냐면 그 설치된 부분에 대한 하자, 수리 비용이라든지 교체 비용에 대한 것은 물어줘야 될 게 맞다.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값 37,000원하고 그걸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 3만원. 그 67,000원을 넘어서 나머지 것까지는 배상해 줄 책임이 없는 걸로 보인다. 그것까지 이 사람의 하자 확대 손해에 대해서 확대된 부분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게 판단이 맞는 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법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다시 자기도 정리를 해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추정이 되고, 그 발화지점이 포함된 이 사건 접속함, LED 접속함을 피고 하청업체가 설치한 것도 맞는데, 근데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이 사건 접속함의 내부 연결 배선에 절연 피복 손상 및 이 사건 접속함의 내부 녹이나 습기가 어떻게 발생해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화재도 거기서 난 게 맞고 하청업체가 설치한 것도 맞지만,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내부 배선에서 절연 피복이 손상됐는지 아니면 내부에 녹이나 습기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까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사건 피고의 합청업체가 이거를 설치할 당시에 그 접속함의 상태라든지 구체적인 설치 과정 등에 비춰보면,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 합청업체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을 시킨 피고가 하자 있는 물건을 설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평가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못 설치된 것으로 보여지는 기구에 대한 정도는 바꿔주는 게 맞지만 그걸 넘어서는 것까지 배상하기는 어렵다. 자, 그럼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한 게 이분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불도 거기서 났고, 그 다음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확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려고 하면 이 사람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자 설치된 부분에 하자담보 책임만 준 거죠. 그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는 교체하는 비용이다.
그 넘어서는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자, 서로 사실 이해는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건데 법리적인 거랑 현실하고 이게 동떨어진 거냐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느냐. 근데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원고 입장에서만 보면 억울한데 또 피고 설치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 정도 설치해서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으면 됐지 내 과실도 아닌데 책임져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